네, 이번 영상에서는 오버랩드 모델의 컴플리션 루틴을 사용하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리션 루틴은 오버랩드 IO 리퀘스트를 완료가 되었을 때 IO를 처리를 하는 콜백 함수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IO가 완료가 됐을 때 이 컴플리션 루틴이 호출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컴플리션 루틴이 메인 스레드에서 호출되면 메인 스레드가 블럭돼 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그 컴플리션 루틴을 호출하는 리시브나 샌드가 반드시 스레드에서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메인 스레드가 블락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호출한 스레드에서 IO 리퀘스트를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플리션 루틴 안에서 계속해서 IO를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오버랩드 구조체와 더불어서 컴플리션 루틴 시그너체에 맞춰서 컴플리션 루틴을 준비를 한 다음에 같이 함께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 메인 스레드에서 IO 요청을 합니다. 이때 IO 요청을 할 때 오버랩드 구조체와 컴플리션 루틴을 명시를 하면요. IO가 완료가 되면 오버랩드에 명시한 이벤트가 노티피케이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한 콜백 함수를 윈도우즈가 자동으로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IO를 계속해서 컴플리션 루틴에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요 콜백 루틴이라는 부분이 컴플리션 루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은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IO 완료가 됐을 때 컴플리션 루틴이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WSA get overlapped result를 한다든지 해서 그 추가적인 코드 작성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켓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리스닝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바운드 커넥션을 accept하기 위해서 accept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accept가 리턴되면 매 accept 된 소켓마다 오버랩드 구조체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 이벤트도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을 받기 위해서 최초로 WS 리시브를 호출합니다. 이때 보면 오버랩드 구조체와 더불어서 마지막 파라미터로 컴플리션 루틴을 함께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입출력이 완료가 되면 이 컴플리션 루틴이 호출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WSA wait for multiple 이벤트를 호출을 하는데요. 이때 보면 마지막 파라미터를 alert블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wait for multiple 이벤트가 리턴 되었을 때 리턴 값이 IO completion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서요. IO completion이 아니면 우리가 accept 소켓을 만들 때 오버랩들을 명시를 해줬잖아요. 그 accept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ccept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IO completion이면 accept가 아닌 다른 이벤트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IO completion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서요. IO completion이 아니면 그 accept 루틴을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receive를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5번, 6번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버랩드 서버가 일반적인 모델이고요. 오버랩드 서버 컴플리션 루틴이 컴플리션 루틴을 사용하는 오버랩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면 오버랩드 모델 일반적인 구조체입니다. 오버랩드 구조체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소켓 정보, 그다음에 소켓의 버퍼 정보, 이 버퍼가 가리키는 실제 버퍼 정보, 그다음에 오버랩드 구조체 안에 이벤트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벤트는 따로 구조체 안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워크 루틴은 accept를 호출하는 루틴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accept가 리턴 되었을 때 receive를 호출할 때 completion 루틴을 같이 명시하기 때문에요. 그게 보조 스레드에서 그 receive를 호출한 스레드에서 실행돼야지 메인 스레드가 블락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accept가 스레드에서 실행이 돼야 됩니다. receive를 호출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게 워크 스레드가 스레드고요. 그 accept용 스레드고요. 그 다음에 워크 루틴이 IO completion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워크 루틴은 그냥 루틴이지 실제로는 워크 스레드 내부에서 호출이 됩니다. 메인에서 스타트업을 호출을 해서요. 윈속 DLL을 로딩을 합니다. WSA 소켓을 호출해서 리스닝 소켓을 하나 만들고요. 마지막 파라미터를 보면 플래그 오버랩드 미러를 명시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포트를 준비를 하고 포트와 소켓을 바인드 합니다. 서버가 리스닝 상태가 됩니다. 리스닝 호출해서요. 그 다음에 WSA create 이벤트를 호출해서 accept용 이벤트를 하나 만듭니다. 통지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accept를
accept 이벤트를 통지받는 워크 스레드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reate 스레드로 스레드 콜백 함수로 워크 스레드를 지정을 해서요. 스레드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메인에서는요. 메인에서는 accept를 호출하고요. accept가 return 되면 소켓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accept를 대기하고 있는 워크 스레드를 깨우기 위해서 accept 이벤트를 set 해줍니다. 그 메인이 아주 간단해졌죠. accept만 리턴 되면 그냥 이벤트만 계속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워크 스레드가 accept 소켓 이벤트를 대기하고 있으면 accept 이벤트를 대기하고 있으니까 깨어지겠죠. 그래서 워크 스레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크 스레드를 보면 워크 스레드 내부에서요. WS wait for multiple event를 호출해서요. accept 이벤트 한 개만 여기 그 accept 이벤트거든요. 한 개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일반적인 오버랩드 모델과의 차이점을 보면요. 마지막 파라미터가 true인데요. 이게 alertable 상태거든요. 이전 오버랩드 서버, completion 루틴을 사용하지 않는 오버랩드 서버에서는 wait for multiple event를 호출할 때 마지막 파라미터가 false였습니다. 근데 completion 루틴을 사용하는 모델에서는 마지막 파라미터가 true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wait for multiple event가 return 되었을 때 alertable 상태가 true이기 때문에요. 이벤트로 accept 이벤트로 깨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mpletion 루틴이 완료가 됐을 때, IO가 완료가 됐을 때도 이 이벤트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ile 루프에서는 wait 루프라고 하는데요. 이 루프에서는 반드시 wait for multiple event가 return 되었을 때 인덱스가 wait IO completion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wait IO completion이면 IO가 완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completion 루틴에서 IO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IO completion이 아니면 accept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뜻이니까 소켓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IO completion이 아니면 브레이크를 while loop를 빠져나와서요. 그 accept 이벤트를 다시 리셋해서 시그널링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소켓 구조체를 적당히 세팅을 합니다. accept 소켓 만들고 오버랩드 구조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리시브를 그냥 바로 호출을 합니다. 초기 리시브를 요청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때 보면 리시브를 보면 마지막 파라미터로 워크 루틴을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리시브에 대한 요청에 실제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요. 전송된 데이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워크 루틴, 컴플리션 루틴을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죠. 그 다음 계속 돕니다. 훨씬 더 간단해졌죠. 대신에 주의할 점은 IO가 완료가 됐을 때도 리턴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루프로, 웨이트 루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컴플리션 루틴을 사용하는 모델에서는요. 그 다음에 그 IO가 완료가 되면 워크 루틴이 호출이 됩니다. 워크 루틴이 호출이 되면 워크 루틴을 보면 파라미터로 바이트 트랜스포트가 넘어오고요. 오버랩드 구조체도 넘어옵니다. 그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로직이요. 거의 똑같습니다. 다시 샌드하기 위해서 리시버 0인지 검사를 하고요. 리시버 0이 아니면 샌드를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미 첫 번째 샌드 요청에 의해서 워크 루틴이 호출되기 때문에 뭔가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리시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받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해서 그 다음 리시브를 요청을 해줍니다. 예. 그 보낸 데이터가 한꺼번에 다 안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리시브를 요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리시브 요청할 때 마지막 파라미터로 워크 루틴을 명시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계속해서 받다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으면 바이트 리시브가 0이 되거든요. 그럼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받은 걸 다시 샌드 해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실제 서버에서는 받자마자 샌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현 안 돼 있고 샌드는 필요에 따라서 샌드 하도록 구현되어 있겠죠. 그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 그 샌드와 상관없이 리시브가 다 끝났더라도요 반드시 마지막에 리시브를 한번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IO 리퀘스트가 펜딩돼 있다가 실제 리시브가 도착을 하면 통지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면 샌드를 계속 하다가 바이트 샌드가 리시브가 작은 동안 계속 샌드를 하다가 이게 크거나 같아지면 다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샌드 값이 계속 증가하다가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else 문에 와서 리시브를 요청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은 어쨌든 리시브가 펜딩된 상태로 이 서버 로직을 구성해야 된다는 걸 조심을 해주시고요. 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드도 워크 루틴, 컴플리션 루틴을 명시했기 때문에 샌드가 끝나도 바로 이게 워크 루틴이 호출이 되는 거죠. 네,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플리션 루틴 서버를 실행을 합니다.
빌드 완료됐습니다. 서버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오버랩트 모델의 컴플리션 루틴을 사용하는 서버가 실행이 되었고요. 역시 select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만 보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IP를 다시 확인해 보고요. 1916802입니다. 그리고 select 클라이언트로 이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select 클라이언트는 패킷을 20개 보내고요. 20개 받습니다. 보고 보내고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버를 이 select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에코 서버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서버 접속을 해보면 네, 오버랩 컴플리션 루틴을 사용하는 서버에 접속이 되고요. 20번 보내고 받고 하고요. 접속이 끊어지면 클로즈 소켓에서 종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버랩트 모델의 컴플리션 루틴을 사용하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